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긴장감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YTN은 꾸준히 현지 상황을 보도해오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를 살피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 쏟아지는 생활 뉴스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한 과학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 YTN 사이언스의 간판 스타 조진혁 앵커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요즘 소소한 일상 담아서 공유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탐방기를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시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기발한 콘텐츠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녹음이 짙은 계절,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보도는 외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도가 누구의 시각으로 전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언론 취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YTN의 국제뉴스, 우크라이나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100일을 훌쩍 넘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대선과 지선 같은 이벤트들을 치렀고요. 그 사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 보도에서는 좀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보도가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지로 우크라이나를 검색을 해봤는데 전쟁이 발발된 시점에 한 6만 9천 건 정도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보면 이게 이제 발발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뭐 지금 보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를 꾸준하게 접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 전쟁 초기에는 위기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전황이나 또 실향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 국토 5분의 1 점령 당해 또 핵 위협 보도에서도 온라인상 소셜미디어의 관심과 언론의 관련 기사가 크게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어주었죠. 전황과 또 피해 상황을 위주로 보도했던 초기 때와 달리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기도 하고 또 보도 내용도 주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관심까지 식을까 좀 걱정입니다. 예,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꾸준히 노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4일 그 사공시라는 코너가 있죠. 예. 사람, 공간, 시선, 예. 그래서 인터뷰라는 콘텐츠가 저는 참 유익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꺾이지 않는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그 제한 우크라이나인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좀 우리에게 울림을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내용도 좋았는데 우크라이나 분이 직접 나레이션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씨는 러시아군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어 발음이 유창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인이 직접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 몰입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최근 전쟁 보도에 있어서 누구의 시선으로 전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참 많이 있어 왔는데 이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인이 직접 그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요청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틀에서 벗어난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실장님 한 말씀 첨언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90초짜리 방송 리포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시청자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 포맷,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뉴스 외에도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물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요. 이미 뉴스가 무엇인지 그 경계를 나누기도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소식은 일반 뉴스 형식으로만 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참상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 아까 외신을 받아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외신에 의존하다 보면은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안이 전달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한국적인 시각 또 관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또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자의 우리 시각을 담은 전쟁 보도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원해도 뭐 외교부의 문제라든가 여권법 등에 의해서 전쟁 지역으로의 취재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저희가 가고 싶어도 이제 법적으로 못 가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재를 통제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제 취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도 이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나가지 못하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상황에서 YTN이 최근에 이제 신중명 예, 기자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가 있죠. 그래서 취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이어지는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일이죠. YTN 취재진 키이우 도착 서부 최전선 격전지 이르핀 페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이르핀시에 도착한 취재진 뒤로 2층 건물부터 아파트 그리고 차량에까지 총탄 자국이 보입니다. 이 포탄에 그을린 아파트 벽면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과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잔해만으로도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지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전투와 관계한 군인이 아니라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의 피해가 크고 깊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생각해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현지 취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취재를 허용한 22일까지 이 신준명 기자 안전하게 취재 바랍니다. 그 이제 외신이나 전 이걸 보면서 지영민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예. 직접 이제 여기 기자가 가서 기자의 모습과 현장 목소리가 더해진 영상으로 전장의 참혹함 더욱 실감나게 하고요. 예. 아무쪼록 정말 말씀하셨지만 취재에 안전 유의하시고 예. 우리의 시각을 담은 좋은 보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YTN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세션을 좀 만들어서 네.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보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이제 현지 나가 있으니까 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지 취재진이 나가 있다는 건 아마도 그 현지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쟁 상황만 이제 보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전쟁 지역에 취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 YTN 창사 이래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나 대형 사건 사고 현장에 늘 YTN 기자들이 파견이 돼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YTN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이라크 국경 초소가 미군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천상규 특파원이 이라크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 영연합군이 점령한 이라크 국경도시 스푸안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전쟁의 상처만이 남아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요르단은 전쟁과는 관계없이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요르단 국민들의 반미 감정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방송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네. 사실 현재 파견된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생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쟁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비용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외 언론들은 무장 경호원을 대동해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숙소를 구한다든지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매우 열악하고요. 또 우리 언론들이 체계화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늘상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푸념도 늘 나오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전쟁 지역을 직접 찾아서 소식을 전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 경험을 하나 덧붙이자면 인도네시아 이제 지진 해일이 있었을 때 저도 한번 갔었는데 실제로 취재진들이 무장 경호원들을 이제 사서 그렇게 대동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어서 사실 저도 취재할 때 좀 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깊이 있는 보도 위해서 또 어떤 부분 노력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한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영향을 받을 심각한 문제임을 실감케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또 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죠.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4주 연속 오름세 전 세계 오일 쇼크보다 더한 위기 올 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52%나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사이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항상 이 전쟁 얘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발 식량 부족 사태, 2억 2천만 명 기아 직면, 혹은 전쟁과 가뭄 여파 식량 대재앙, 아프리카 어린이 아사 본격화. 이 보도를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최악의 가뭄으로 북동부 아프리카와 또 소말리아 지역 등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이 2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에 또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 거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사상 최악의 식량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이 밀과 옥수수 또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 러시아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않고 사일로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의 여파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정세를 함께 아우르는 깊이 있는 정보를 YTN에서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YTN이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한 줄로 요약해 주시는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요약을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전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도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전쟁 보도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신에 의존해서 외국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도 국민도 이제는 국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YTN과 언론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할 때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 또 일부 지역에서 집단 학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났다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협상의 여지가 무엇일지 다양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쟁을 단순한 충돌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보도해 가면서 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과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유쾌한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진행자,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YTN 애청자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뉴스와 교양,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진혁 앵커와 함께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특별히 더 에너지 넘친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YTN 뉴스와는 사뭇 다른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매일 2번 만나볼 수 있는 사이언스 투데이 생방송 현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진혁 앵커의 매끄러운 진행 실력으로 오늘 방송도 깔끔하게 마무리. 함께하고 있는 조예진 앵커와의 찰떡 호흡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저와의 평소 호흡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민데스크 팀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좀 불러주셨으면 제가 90점, 뭐 100점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선배님이 또 주인공으로 꼽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0점 정도? 네. 20점이요? 예, 20점.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솔직하게. 장난이고요. 뭐 1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90점 정도 호흡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90점으로 결론 내리는 걸로. 네.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몇 점이세요? 저는 그럼 5점 더 추가해서 95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사이언스 투데이 조진혁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동료 앵커이자 또 친구를 이렇게 에필로그 Y에 모셔서 저는 너무 오늘 신나고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기분 좋은 거 맞으시죠? 그럼요. 에필로그 Y라는 이 프로그램 코너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또 제 동료들도 출연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보셨어요? 예, 그럼요.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기 나가서 좀 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죠. 이 에필로그 Y에 어떤 분들을 저희가 모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론 그 YTN 그룹 내에서 네. 가장 활약이 뛰어나고 회사를 네. 알릴 수 있는 대표 주자들만 여기에 출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인이 뽑힌 것도 그렇게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별명이 지금 YTN 타노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예요? 모든 채널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래서 YTN 타노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타노스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차근차근 들어보고 네. 현재 진혁 씨가 평일에는 YTN 사이언스에서 이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YTN에서도 뉴스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그 뉴스에 임하는 그 자세는 거의 같은데 그냥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 YTN 뉴스는 네. 종합 뉴스다 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 또 외교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YTN 사이언스는 과학 전문 뉴스다 보니까 이제 정치나 외교 얘기는 대부분 다루지 않고요. 좀 과학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투데이 처음 진행하실 때 아무래도 과학 이야기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평소에 많이 하죠. 내가 이럴 거면 그 이공계를 갔어야 한다. 전공은 원래 다른 것인가 봐요. 제가 그 문과고요. 그리고 대학 때 전공은 그 경영학과예요. 그런데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 뉴스에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냥 과학의 어떤 가벼운 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네.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꽤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 대담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공부하는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저는 예를 들면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걸 보면 이제 수식도 많고 그리고 뭐 원소 이름이라든지 단어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을 시청자가 봤을 때 이걸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단어를 치환해서 그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우리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이제 수소 대량 생산 기술을 이제 만들었다. 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사실 내용은 어렵거든요. 이제 암모니아에 뭐 수소를 녹여내서 맞아요. 그걸 나중에 다시 뭐 이제 촉매를 거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암모니아로 수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또 생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유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비유를 많이 섞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면서 과학 지식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얕고 넓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얕고 넓게 아는 게 또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정말 이 과학 분야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시청자의 시선을 항상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질문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다. 이 수준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앞서 저희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YTN의 타노스다. 타노스 이거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죠? 타노스가 네. 그 영화를 보면 이 돌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YTN 그룹 내에 있는 그 모든 채널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타노스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기 PR 시간 좀 드릴게요. 홍보해 주세요. 일단 저는 YTN 사이언스 소속으로 네. 그 사이언스 투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YTN과 YTN 사이언스에서 동시에 방영되는 그 최강 기업이라는 프로그램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 YTN 2에서 이제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이렇게 좀 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혹시 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코너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방송을 스포츠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스포츠 중계만 한 게 아니라 스포츠 선수나 어떤 레전드를 찾아가서 그 스포츠 종목을 직접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그 과학 앵커로서 이제 과학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조금 더 배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방송 사고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여러 가지 하시면서 사고가 안 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실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이언스 투데이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프롬프터 실수로 제가 진행해야 할 그 이제 원고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이제 그때 한 10초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대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찔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좀 양호한 방송 사고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고가 사실 자잘하게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앵커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생방송을 할 때 나만의 좀 점수, 내가 나를 좀 점수를 매겨봤을 때 네. 솔직하게 몇 점 정도인지.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한 85점. 15점이 깎인 이유는요? 15점이 깎인 이유는 일단 그 겸손함이 10점이고요. 네. 그리고 5점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건데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출연하신 분들이 사실 면면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고 계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진가를 좀 더 끌어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는 제가 사이언스보다 5점 깎아서 80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일단 제가 주말에만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방송을 실제로 한 시간이 이제 사이언스 그 투데이에 비하면 조금 적어서 아직은 조금 좀 덜 적응이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처럼 더 유려하고 더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에 나오실 때는 95점, 100점 정도로 좀 올라서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내 유일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의 이 데일리 뉴스죠. 사이언스 투데이 앵커로서 자랑하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근데 저는 정말 그걸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뉴딜, 뉴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규정하는 말들을 보면 다 과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뉴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이언스 투데이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과학계 소식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오토바이 몰고 내려가는데 이제 기사님도 갑자기 움직이시니까 저도 이제 놀라서 안전을 차리시고 너무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다고 저만도 걱정해 주시고 물론 뭐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뭐 저한테 조금 금전적인 이득은 있었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3명이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당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앞서 다른 차를 훔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40km 정도 떨어진 당진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만든 63살 A씨는 이듬해부터 자격도 없이 군 당국의 암호 모듈 정비 사업을 수주받아 3년간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과거 국방정보본부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사익보다는 진정한 공익을 위한 언론사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인들도 공익과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언론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논의 주제는 특별 방송이죠. 민심 2022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민심연구소 꼭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설문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 기술 통계 발췌만 하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각도의 해석을 제공을 하는 점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문항에서 지역 연고 있는 후보자는 뭘 말하는가요? 라는 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후보를 의미한다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 이 부분에서 세대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실제로 민심이 세대별로 어떻게 포진이 될 수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지방정치 여성할당제 필요성에 대한 항목도 조사를 하셨는데 여성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비율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점도 적시를 하면서 여성들도 역시 성별만을 가지고 어떤 우선권을 주기보다는 능력 중심의 후보 선택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런 해설을 주는 방송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세밀하게 보여줬던 게 지금 사실 우리 그 나라에서 세대별 갈등이나 성별 갈등이 좀 계속 좀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주거나 조금 더 객관성을 좀 담보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급 선거의 개표 방송은 이제 방송 및 언론사의 보도 및 방송 역량의 순위를 평가하는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표 속보 상황보다는 해당 투표나 개표의 의미를 설명하고 통계의 예측성을 동원해서 개표 상황을 예측 발표하는 능력이야말로 선거 개표 방송의 백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개표율이나 득표율 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CG에 사용된 색상이 예전에 비해서 덜 자극적이고 차분해서 시인성이나 시청 몰입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각종 그래픽이나 문자 색조 등에 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개표 방송 이후에도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색상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색상 안정화를 통해서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컬러화 방송의 기본적인 제작 역량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소수 정당에 대한 영상 뉴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소수 정당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에 참 어려운 현실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짧은 영상 안에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러웠고요. 그래픽도 좋았고 볼거리는 많아졌지만 그것이 정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시청자,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방송이라는 것이 그 회사의 이미지와 또 회사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책부서나 편성부서, 기술부서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쪽에서 좀 몇 가지 관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신속한 정보 제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후보자 사진과 매핑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를 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자동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후보자 사진과 출구 조사 결과를 매핑하는 과정에 내용을 잘 모르는 시청자 관점에서는 다소 정보 제공 지연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방송은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YTN의 선거 방송은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 투표율을 제시할 때 지역 관련 뉴스와 이슈를 화면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제시를 하는데요. 화면 구성이 다소 산만하고 작은 글씨의 자료들이 많이 등장해서 중요한 내용이 잘 부각되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각 지역 후보들의 분석 자료를 제시할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의 크기는 작고 또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 방송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방송이니까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화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및 제공 방식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표 방송 아주 흥미롭게 봤고요. 저 11시간 거의 되는 방송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TV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여타 매체로도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청을 했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번에 YTN 개표 방송 이제 민심 관련해서 좋았던 점은 폰트가 시원시원하게 크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TV로 나중에 다시 봤을 때는 좀 놀라울 정도로 폰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에 YTN의 트렌드 같기도 한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청하는 시청자층, 특히 이제 최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TV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다른 매체로 봤을 때는 사실 폰트 사이즈가 작으면 시청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하시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을 만큼 시원시원한 폰트 사이즈 선택과 색채감도 다소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채도가 높은 색상을 선택을 해주셔서 시청을 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에 시청자 의원 다른 분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장면에서는 기본적으로 CG 형태로 바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니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2차적으로 다시 촬영해서 보여주는 기법 같은 경우가 다소 활용되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자의 역량에 정보 제공 능력에 기대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의 패널과 뭐 진행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보여주고 있는 뭐 정보 전달 방식이니 그다음에 화면 구성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란한 화면과 많은 정보 또 뭐 패널들의 뭐 잔잔한 이야기 또 많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화면 구성으로 꾸며진 선거 방송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더 이제 지방 선거이다 보니 출마자들이 많다 보니 화면 구성이 더욱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